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등기된 사실은 불려증 사실인가에 대한 두 번째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봅니다.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이 부동산을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소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갑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고 법률상 추정 중에 권리 추정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추정의 효력을 주장하면 그 전제 사실, 즉 갑이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는 사실, 즉 전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갑이 이 부동산 소유권자라는 사실, 즉 추정 사실로서의 권리 추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전제 사실의 증명으로서의 등기 필증이나 등기비 등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등기부에 등기된 사실이 요증 사실이냐,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냐, 아니면 증명을 요하지 않는 불요증 사실이냐에 있습니다. 등기된 사실이 요증 사실이라면 그 증거로서 등기 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고, 불요증 사실이라면 등기된 사실은 등기 필증이나 등기부 등본을 증거로 첨부할 필요 없이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요증 사실의 하나인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이 등기된 사실이 포함되느냐가 문제됩니다. 저의 주장은 등기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증명을 위해 등기 필증이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소유권자라고 주장만 하면 되는 불요증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시윤 선생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소속 법원에서 행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 선고된 실정 선고 등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존재 및 그 기재 내용, 농촌 일용 노임, 건설 물가, 정부 노임 단가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시윤 선생이 부동산 등기를 법률상의 추정으로 불요증 사실로 적시한 것은 그 전제 사실이 불요증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정 사실이 불요증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이시윤 선생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 예를 든 것 외에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예시해 봅니다. 원심이 본원 상표 인단이라는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구중 청량자의 보통 명사로 인식된 관용하는 상표인 것은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점, 대법원 80화 후 94 판결,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 여명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며, 대법원 84 다카 1349 판결,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 남자로서 일반 육체 근로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하면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대법원 87 다카 522 판결, 앞에서 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사건이 이미 2005년 9월 하순경 확정에 이른 사실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대법원 2005 그 1228 결정. 스페셜이라는 영문자는 형용사로서 특수한, 특별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고, 대법원 77 후 51 판결. 8.15 해방 직전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해방 후에 그 등기부상 일본식 시명을 정전성명으로 복구하지 않고도 그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71 다 226 판결. 원심 법원의 소재지인 대전시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온양읍 간의 거리가 육로 88.5km인 점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니 대법원 85 모 47 결정.
곡교천이 삽교천의 제1지천으로서 국유하천이므로 지정된 사실은 당원의 현재란 사실인 바 서울고등법원 67라 1588 판결. 환위법화 환산열은 한화 500건에 대하여 위와 일부림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서울고등법원 선고 4290 민공 등등입니다. 그런데 판례나 학설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니 등기된 사실은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소송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판례나 학설로 인정되지 않은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요? 판례나 학설도 바뀝니다. 그것은 유력한 주장이 있고 법원과 학자들이 납득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떠한 주장이 없다면 판례나 학설이 바뀔 수도 없습니다. 등기된 사실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냐는 그동안 논점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악셀 하케라는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키케로는 타인을 향한 모욕을 내려놓는 것이 품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게테르트는 키케로의 정의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품위는 다치지 않을 권리이다. 이 권리는 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처럼 품위는 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반성해 봅니다. 과연 인간은 타인을 모욕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을 살면서 경험컨대 왕년에 내가 어쨌다라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하는데 너무 잦으니 이 사람의 현재는 너무나 보잘것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닫습니다. 집에 금성아지가 있다는 말과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말은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 정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 1등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줄곧 1등 했냐 이겁니다. 1등과 2등은 자주 바뀌고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화려한 경력? 웃긴다입니다. 하버드대에 나왔는데 지금은 폐지 죽고 있으면입니다. 지금이 현재이고 미래는 죽음으로 끝입니다. TV 토론을 즐겨봅니다. 토론자들은 줄곧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읊어댑니다.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뛰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품격에 맞지 않음에도 뛰어드는 것은 인격의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품위는 지켜야 한다고 오늘도 가짜는 품위를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